제 강의에 오신 영상 제작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보신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액션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영상에서 3D 그래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는 없는 사물을 만들어내거나 건물을 부신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트랜지션에도 3D 그래픽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D 그래픽은 어렵기도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비싼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쉽고 심지어 무료이기까지 한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쉽고 또 무료 프로그램이지만 유료 프로그램만큼 퀄리티가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강에 걸쳐서 3D 공간상의 모양을 만드는 모델링, 그리고 이 모델링 된 물건에 색깔, 그리고 무늬를 입히는 텍스처링, 그리고 이 모양을 가지고 모양을 움직여서 영상으로 뽑아내는 애니메이팅까지 이 3가지 강의를 거쳐서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블렌더를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 강의니까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여기 있는 뉴 파일에 제너럴을 눌러줍니다. 기본 파일을 설정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가운데 왼 정육면체가 덩그러니 하나 있고 옆에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리고 이게 조명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를 움직일 때 평소 하던 듯이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네모만 생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클릭해야 하냐면 스크롤을 꾹 누른 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게 되고 스크롤을 위로 돌리면 확대, 아래로 돌리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정육면체는 이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를 좌클릭하면 이렇게 노란색 불빛이 나죠. 이게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아무리 해봤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놔두고 보시면 여기 초록색 선, 빨간색 선, 그리고 숨겨져 있지만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의미하는 게 X축이고 초록색 선이 의미하는 게 Y축입니다. 여기 써있죠. 파란색 선이 의미하는 건 Z축입니다. 써있듯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있죠. 이 오브젝트 모드는 얘를 움직이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돌리거나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디트 모드, 스컬프 모드, 그리고 뭐라 써있는데 우리는 딱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 스컬프 모드만 써서 이거를 모델링 할 겁니다. 일단 오브젝트 모드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블렌더 상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일단 다 지우고 Shift A를 누르면 Add라고 뜹니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메쉬만 볼게요. 일단 플레인은 평면이라는 뜻이죠. 평면. 여기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블렌더에서 중요한 단축키가 3가지 있는데 하나는 S입니다. 첫 번째 건 S입니다. S는 스케일의 약자인데 크기죠. S를 누르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S를 누르고 Y를 누르면 Y쪽으로 스케일을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X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X쪽으로 바꾼다는 뜻이겠죠. 평면은 지금 높이가 없기 때문에 Z를 누른다고 해서 스케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R, 로테이션인데 회전이란 뜻입니다. R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화면 기준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R을 누른 상태에서 X를 누르면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고 R을 누른 상태에서 Y를 누르면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Z축을 누르면 Z축 기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겠죠. 다음은 G. 아까 좌클릭을 아무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이 이동을 할 때는 G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G키를 누르고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아까 봤던 큐브입니다. 큐브에서 알아볼 것은 뭐냐면 여기 오브젝트 모드 다음에 에디트 모드가 있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큐브에 필요한 점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G, 그리고 G, X, Y, Z를 누르면 점만 따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점은 회전이나 크기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스케일을 눌러도 로테이션을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박스를 이용하면 2개를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누르면 점 2개로 이루어진 이 선의 크기가 바뀌게 되겠죠. R을 눌러도 이렇게 선의 방향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에디트 모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디트 모드에서 거의 모든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 4개를 클릭했더니 지금 면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 서브 디바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또 나누는 방법 하나가 여기에 루프컷이라고 있습니다. 루프컷을 누른 상태에서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자를 단면이 보이죠. 눌러주면 단면대로 잘리게 됩니다. 자른 상태에서 이 가운데 점을 선택하고 GZ를 누르면 가운데 점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모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에디트 모드에서 알아둬야 할 것이 이렇게 면을 선택하거나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면 이게 연장이 됩니다.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선을 클릭해도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Y키를 누르면 Y축 방향으로 연장이 되고, X키를 누르면 X축 방향으로 연장이 됩니다. X축 방향은 이 선이 지금 X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면이 나타나지 않죠. Z축을 누르면 Z축 방향으로 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면을 연장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도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고 Z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갑시다. 다음은 서클입니다. 서클은 원인데 지금 보면 아까는 하얀색 면이 보였는데 지금은 축밖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원은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모두 선택한 다음에 F키를 누르면 가운데가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면 원에서 원 모양을 한 또 다른 평면이 됐죠. 다음엔 UV 스피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구입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얘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을 누르면 쉐이드 스무스 그리고 쉐이드 플랫이 나오게 됩니다. 플랫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점과 점으로 이루어진 이 면을 평면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드럽게 표현할 것인지 이 차이입니다. 물론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굴곡이 보이지만 얘의 텍스처를 부드럽게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평면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텍스처의 재질을 표현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에서 알아볼 것이 또 뭐냐면 아까 세 번째로 스컬프 모드가 있었죠. 이걸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여러 가지 툴이 뜨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블롭을 누르면 블롭은 이 주변을 이렇게 튀어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스무스는 이걸 부드럽게 하는 거고요. 스컬프 모드에서 주의할 것은 이 구는 이미 에디트 모드를 보시면 이렇게 점이 나눠져 있어서 스컬프 모드가 잘 되는 편이지만 만약에 평면을 꺼내서 스컬프 모드로 조각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구는 이미 점들이 나눠져 있었지만 이 평면 같은 경우는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 보면 점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에디트 모드에서 알려드렸던 서브 디바이드 이거를 많이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스컬프 모드로 가서 블럽을 이용해서 문지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봤던 점들 기준으로 말이죠.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이거 실린더라고 있습니다. 실린더는 원기둥이란 뜻이죠. 이게 웬만한 거 막대를 만든다든지 뭐 파이프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이는 아이인데 얘로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이쪽은 아예 지금 건드리지를 않았죠. 여기서 보시는 이 네모에다가 박스 이상하게 생긴 게 지금 얘의 위치, 회전 각도, 그리고 크기 이렇게 이거를 표시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것은 지금 뭐냐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윗면을 지워줍시다. 아까 그냥 오브젝트 모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그냥 톡 사라졌지만 이렇게 점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점을 삭제할 것인지 선분을 삭제할 것인지 그리고 면을 삭제할 것인지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면을 삭제하면 이렇게 위가 뻥 뚫리게 되겠죠. 아랫면도 뻥 뚫리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아래 위로 뻥 뚫린 그냥 파이프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이프는 위에 면을 삭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두께가 0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파이프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딱 여기 있는 이 도구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add modifier, 이 add modifier는 여기에 modifier를 추가할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generate solidP를 추가하면 여기서 지금 보이시나요? 살짝 두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께 0.01m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거를 두께를 늘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두께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마이너스로 하면 바깥쪽으로 생기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어플라이를 눌러줘야 이게 하나의 모양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면 새로운 가운데 원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일단 실린더에서 알아볼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실린더를 지우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원뿔입니다. 아까 실린더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얘를 Y쪽으로 조금 치우쳐 두고 실린더를 다시 만들어 봅시다. 저는 아직도 이 실린더랑 원뿔이 왜 따로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디트 모드에서 위의 면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다 보면 원뿔이랑 똑같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이 하나처럼 뭉쳐져서 하나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로 만들 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Alt M을 누르면 멀지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커서, 그리고 이상한 거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를 보통 쓰게 되는데 가운데는 선택된 이 점들의 가운데로 이 점들을 하나로 뭉친다는 뜻입니다. Alt M 센터를 누르면 하나의 점이 됐죠. 그러면 옆에 있는 원뿔이랑 똑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기왕 두 가지 도형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알아봅시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선택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하면 당연히 이쪽에 노란색이 뜨겠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다른 도형을 선택하면 이쪽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쪽은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두 개가 한 번에 선택된 것이죠. 이 상태에서 G, S, 그리고 R을 누르면 이 두 개가 하나의 도형처럼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 지금 얘는 가짜 선택이에요. 이쪽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Ctrl J를 누르면 이게 조인이란 뜻입니다. 두 가지 도형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Ctrl Z를 눌러서 뒤로 돌아가면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이게 도형의 중심축인데 Ctrl Z를 누르면 이쪽에 도형의 중심축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R, Z를 누르면 선택되어 있던 도형 중심으로 다른 도형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조인은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페어런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나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간단히 알아둡시다. 컨트롤 그리고 P를 누르면 Set Parent To라고 뜹니다. 여기서 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브젝트라고 선택해야겠죠. 여기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가운데 이렇게 점선이 생겼습니다. 이 점선이 생긴 건 뭐냐면 이 빨간색 가짜 선택된 것이 이 노란색 진짜 선택된 것의 자손처럼 페어런트, 그러니까 얘를 부모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원래 진짜 선택된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움직이면 자녀는 부모 도형을 따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페어런트와 조인의 개념이었는데요. 지워봅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되게 지루하고 이해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이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만들기 쉬운 게 일단 망치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망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잡을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손잡이랑 제일 비슷하게 닮은 도형이 바로 원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도형을 만들 불편하니까 카메라랑 조명은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만들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도형을 만들면 만약에 에디트 모드에서 얘를 익스트루드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했는데 이쪽에서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3D 공간상에 있는데 컴퓨터 모니터는 2차원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에디트 모드라는 거 옆에 뷰 포인트 그러면 카메라, 지금 카메라가 없으니까 탑, 보텀, 프론트, 백, 라이트, 레프트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에서 바라본 거, 아래에서 바라본 거, 앞에서 바라본 거, 뒤에서 바라본 거, 오른쪽, 왼쪽이겠죠. 일단 저는 앞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라본 건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위에 있는 모든 면을 선택하고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3D 뷰로 보면 뒷면이 하나도 선택이 안 됐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프론트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 Z를 누르고 이게 네 가지가 뜹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이 위에 있는 이것들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꽉 차 있는 거는 솔리드라는 겁니다. 솔리드. 지금 보이는 이게 솔리드죠. 편집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뷰입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이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면 여기 왼쪽으로 옮겨졌죠. 이게 면은 조금 하얗게 보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선이 투영되어 보이도록 이것이 와이어프레임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룩 탭. 어떤 밝은 공간에 이 사물을 가져가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가져가 볼게요. 가져가면 지금 조명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죠. 이게 가장 밝은 공간에 데려갔을 때 이 사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렌더가 있는데 렌더는 실제로 우리가 만든 영상이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깜깜하게 보이죠. 여기서 만약에 Shift A 밑에 보면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에서 선, 태양을 하나 만들고 위로 올려서 돌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영상에 나올 사물의 모습입니다. 다시 편집하기 쉬운 솔리드 모드로 돌아옵시다. 아까 말했다시피 뷰, 뷰포인트, 프론트로 가서 뒤에 게 선택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으로 가서 선택을 하면 뒤에 것도 같이 선택이 되겠죠. 투영이 되니까. 뷰포인트에서 프론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린더를 이용해서 망치 자루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이 위쪽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 망치 자루층은 너무 짤뚱하죠. 그래서 위로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자루에 보시면 손잡이 모양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스케일 다운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스케일 아웃, GX, 그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움푹 파인 손잡이 모양이 됐습니다. 아직 조금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R, Y를 눌러서 살짝 돌려주시면 자 이제 평소에 많이 보던 망치 자루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 솔리드로 돌아오시면 썩 괜찮은 망치 자루 모양이 됐죠. 근데 아까 정면에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얘를 옆에서 보니까 조금 뚱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케일 Y를 눌러서 조금 날씬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꽤나 괜찮은 망치 자루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망치가 자루만 있으면 아무것도 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뷰포인트 프론트로 돌아와서 망치 대가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치 대가리도 제일 닮은 모양이 원기둥이기 때문에 메쉬 실린더로 들어와서 G, Z를 눌러서 위로 올려줍니다. 망치 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있을 리 없겠죠. 그래서 R, Y, 90을 누르면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좀 키워주고 에디트 모드, 와이어프레임으로 들어와서 손잡이 부분보다 앞부분이 커야 뭔가를 때리기 편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스케일 업, 너무 많이 왔다 싶으면 다시 G, X를 눌러서 뒤로 보내주십시다. 너무 큰 것 같죠? 다시 스케일 다운, 익스트루드, 앞에를 살짝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익스트루드, 스케일 다운, 뒤쪽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스케일 업,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스케일 다운.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 모양의 망치가 되었습니다. 조금 긴 것 같아서 스케일 X를 넣어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누르고 스무스, 그리고 얘도 쉐이드 스무스를 누르면 조금 더 부드러운 모양의 망치가 되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를 망치를 휘두르기 위해서 얘를 돌리면 자루만 움직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누르고 얘를 눌러서 얘가 자루가 진짜 선택이 되게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 하나의 사물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윗부분 망치 대가리랑 이 아랫부분 망치 자루랑 똑같은 텍스처, 즉 무늬를 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J 말고 아까 얘랑 다른 파일이지만 얘가 얘를 따라가게 하게끔 컨트롤 P를 눌러서 얘네를 부모 자식 관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망치 대가리를 움직였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 자루를 움직이게 됐을 때는 망치 대가리가 자루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 지금 손잡이 위치가 아니라 조금 아래쪽에 기준점이 가 있기 때문에 휘두르는 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에디트 모드에 가서 그냥 Shift A 말고 A를 누르면 모든 점이 선택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A를 누르면 모든 사물이 선택되게 되죠. 에디트 모드에서 All 그리고 G, X, Z를 누르면 이 점은 기준점은 가만히 있고 오브젝트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손잡이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자루를 휘둘러 주시면 손잡이 위치가 기준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망치가 조금 각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Add Modifier 그리고 그 아래 Subdivision Face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뭔가 동글동글해졌죠. 이게 뭐냐면 에디트 모드에서 원래는 이렇게 꼭지점으로 표현되어야 될 부분이 자동으로 새로운 평면으로 인식되어서 동글동글해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뷰포인트를 늘리게 되면 점점 더 동글동글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매우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서 점을 확인하면 이미 이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점이 수없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6번 생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편집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죠. 자, 이렇게 망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지금 하얀색이라서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얘 그리고 얘한테 각각 어떻게 무늬를 입히는지 색깔을 입히는지 그 텍스처링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